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이 몰려있는 강남 4개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올해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주 가구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 4개구, 강남구와 강동, 서초와 송파구를 얘기하죠.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과 최경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남 4구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 물리적인 수급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공급 우위이긴 합니다. 네. 그걸 보시면 15년도에 좀 19,000호가 우리가 이주되는 것보다는 공급되는 게 많고요. 16년도에는 13,000호.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가구 분화가 되는 게 약 한 3만 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구 분화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은 수급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17년부터는 개선이 됩니다. 17년도에 약 한 저희가 47,000호 정도 공급 우위, 그리고 18년도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에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사실은 강남 4구에 지금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강남 4구만 봤을 경우 이주 물량이 공급되는 거에 비해 6,500호 정도가 부족하고요. 내년에 또 6,800호 정도가 부족하고 네. 올해만 또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려운 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재건축 이주가 집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 불안이 생기고요. 17년 이후에는 수급 상황이 호전되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 예. 강남 지역에 공급을 한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올해 저희가 전세 임대와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약 저희가 한 9,600호 정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강남 4구 때문에 저희 국토부하고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3,75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이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강남 쪽에다가 집중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장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한다던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 현장 상담센터는 지금 강남 4구처럼 이주 시에 이렇게 쭉 많을 경우 거기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라든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의 어떤 정보 제공 그리고 상의를 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센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주도우미가 돼가지고 전월세 정보라든가 대출 등 금융 정보 그리고 불법 중개 행위 이제 그런 거 단속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신속히 안내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고도 2단지하고 3위그린 1차 아파트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주되는 단지별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대책 내용이 있을까요? 예,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보가 사실 주변 지역은 이렇게 주택들이 좀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같이 그리고 국토부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로 공유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준공 또는 준공 예정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 공급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 경기도 상황도 정보를 제공을 한다면 예.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못한다면 경기도 이주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 아닌가요? 예, 우선은 강남 4구 쪽은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물량까지도 같이 저희가 파악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전세난이 완화되지는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그런 이주 물량을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까지 감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본다면 경기도 물량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주택 정보라든가 시기 조정 그리고 또 다른 또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추가 공급 그리고 또 저렴 주택까지도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저희가 빈집 요즘 이제 또 살리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활용하지 않는 그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 건축과 최경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전문가 연결을 해서 지금 밝힌 서울시 대책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남 4개 구의 그 전세난에 대한 얘기 또 대책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도 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단지들이 올해 또 하반기 내년까지도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난이 당분간 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뭐 대치동이나 잠실 송파 지역까지 좀 이주 세대 주변으로 전셋집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파트로 이주하시기에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근에 좀 저렴한 다세대나 빌라 같은 쪽으로도 이동하고 계신데 이런 상품에서도 전세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여기서도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인접한 경기 수도권 지역까지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강남 4개구의 전세난을 악화시킨 것이 서울시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재건축 시장 사업 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불안하고 맞물려서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중단됐다가 일시에 진행되면서 시기 조절이나 세입자 수급 균형을 좀 이뤄내는데 사실은 좀 초반 정책적인 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서울시가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계획은 내놓고 추진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작동은 하고 있다라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대책을 설명하면서 그 서울시 그 최경주 과장께서
그 이전 시기를 이주 시기를 조절하는 거를 대책 중에 아주 주요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이라던가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뭐 늦춘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단지 간에 굉장히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서 서울시와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 간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급 그 세입자들의 이주에 맞춰서 수급 균형을 좀 살피면서 최대한 서울시도 이주 시기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해당 단지를 어떤 조건으로 골라서 이주 시기를 조절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주 시기 조절이 메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그 이주 시기 조정이 모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워낙 강남권 중심으로 서울 지역 수도권 수급 불균형 전세난이 심각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이 서민층의 주거 불안과 고통으로 제일 먼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내놓은 대책들에 있어서 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공유나 이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내나 이런 권고 협의 같은 과정이 조금 차근차근 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경우에 과연 그 전세 수요, 이주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될까요?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전 계획분보다 3,700여 가구를 더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건데 사실 이제 하반기까지 18,000여 세대 정도가 이주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수급 논리로 보자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신 근데 모든 임차인들이 공공임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좀 공공임대 쪽에 우선 수용에 필요한 저소득층 위주로 배분이 될 것이고요. 다만 그렇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뭐 금융적인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 대책 중에는 또 그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 현장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또 그 인접 답치구나 경기도 주택 정보도 제공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었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뭐 고충을 들어주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요원이 배치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하는 가격에 이주하고 싶은 물건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좀 더 추가돼야 할 것이고요. 경기도 쪽 주택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트에 이제 실제 가격 정보나 그 물건을 찾기 위한 뭐 연락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이 되면 그나마 이제 좀 세입자분들 정보를 찾는 세입자분들에게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김규정 위원한테 대책을 마련해라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대책 외에 어떤 대책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에 따른 수급 불균형은 저로서도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좀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계획 발표를 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좀 생기면 안 되겠고요. 현재 강남 4구의 전세난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월세 계약에 관련된 안전장치나 아니면은 월세 전환율 같은 것에 대한 가이드를 좀 더 보강하는 부분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좀 임대주택이 한정적인 유형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주택 또 서울 지역의 빈집 활용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빈집 활용은 아까 앞서도 그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빈집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현재
현재로서는 사실은 물량 규모도 좀 적고 네. 빈집들이 있는 지역이 사실상 거주자들이 비선호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서 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품으로 그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금융 재정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긴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입 정도도 조절을 하고 이주 시기도 계속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는 좀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계획대로 지금 사실 이주 시기가 바로 조절된 단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계속 지원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네. 지금 공급 수급 계획 통계상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있는 민간 주택의 수량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상황 변화에 계속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담반의 운영 같은 것들 꼼꼼히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겠다는 국가 상징 광장 조성안을 광복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광화문 광장 확장 계획에 대해 찬반 의견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일단은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내용인지요? 네, 오는 2017년까지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장 서쪽에 5개 차로를 없애고 이 부분도 광장에 포함시켜 광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광장의 기능을 살리고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통 규제권을 갖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차로를 줄이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불법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지닐지가 좀 관심이에요. 네, 먼저 찬성 의견을 보이는 이들은 광장이 확장되면 관광 효과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광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죠. 지금 그렇게 넓게 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시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좋은 건데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정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확장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를 나중에 대표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찍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더 우리나라 홍보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경찰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면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활동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자유롭게 그런 광장이 또 큰 게 하나 있으면은 시민 의식으로 잘만 활용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네, 보행자 입장에서는 일단 찬성하시는 것 같군요. 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이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넓힐 경우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려서 극심한 혼잡과 또 매연 공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정체 심하고 복잡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넓은 공간만 꼭 필요한지. 지금도 광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넓을 만큼 넓고 옆에 시청광장도 있고 다른 공간이 있는데 더 집회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오히려 의경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는 경우도 있고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문화를 즐길 만한 이렇게 오픈된 광장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에 광장이 오히려 마련해주면 그 관광객들도 오늘 한 곳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무슨 행사하다 싶으면은 이제 광화문 많이 막고 이러는데 차들은 더 불편한 것 같고 여기가 중심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차로를 줄이면서까지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광화문 광장 확장 시 남북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가 약 25% 떨어지고 동서 방향은 15%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운전자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택시기사 유모 씨입니다. 요즘도 밀리는데 이거를 줄여놓으면 그건 뭐 아주 더 망가지는 거죠, 뭐. 이 넓은 데도 다니는 게 복잡한데 그거 해놓으면은 마비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때는 그래도 한 2번씩 이렇게 신호를 기다렸다가 통과가 되는데 어떤 때는 저거 행사 있고 그럴 때는 한 30분은 걸렸다가 가는 때도 있고 뭐 대중 없죠. 차로 줄이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차도를 안 가지고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차도를 안 가지고 나오나요? 네, 운전기사분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서울시에서 교통 문제 해결 대책을 갖고 있나요? 네, 광장 동쪽 미 대사관 앞에 상행 5차로에 상하행 차로를 함께 조성해서 16인승 이상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네. 또한 남대문로와 세문안로와 같은 인접 지역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확장 여부는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네, 국무조정실은 심사를 이번 달 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에 서울경찰청도 광장 조성 전 교통 정체와 경호를 포함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긍정적인 방향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장을 광장답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김숙경 부위원장입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곳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삶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광장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뭔가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야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서울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장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각물을 세운다든지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경우에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속에서 축제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네들의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을 위한 광장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과 관련해 7개 학교 시범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더 멋지게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일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시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정책 담당관 김영성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불편한 곳이 이제 학교 화장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일 힘들어하는데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참는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화장실이 아이들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 어른들이 그 남녀 화장실 똑같이 만들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심지어 교사 화장실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화장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완전히 이 방식을 좀 바꿔서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화장실이 만들어졌고요. 예.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화장실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학교별로도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7개를 했는데요. 예. 그 학교별로 TF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 참여 당연히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시고 선생님들 참여해서 한 30명씩 그 TF에 이제 참여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가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화장실 모델을 다 가지고 와서 또 발표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 설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그러면 한 종류는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죠. 같은 학교 내에서도요. 층별로 다른 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 뭐 색상, 뭐 소품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요. 구조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세면대가 이게 획일적으로 이 구석에 항상 있거든요. 현재는 요게 중앙으로 옮겨진 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는 곳은 또 탈의실도 만들고 파우더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그 친구들끼리 좀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그 쉼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그 여학생들은 이제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그 핑크색, 진한 핑크색부터 옅은 핑크색까지 다양하게 들어갔고 남학생들은 파란색 계열 그리고 연두색 계열을 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두색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지 키가 큰 학생도 있고 작은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학생들에 맞는 세면대 높이, 작은 학생들을 맞는 세면대 높이, 뭐 옷걸이, 선반, 거울 모양도 뭐 공주 거울 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울도 일부 넣기도 하고요. 타일 모양도 여러 가지로 넣고 그 화장실 칸막이도 그 좀 낮은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난치느라고 이게 건너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위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가지고 높이도 많이 올렸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예. 직접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이 흐릅니다. 들어가자마자 예.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파우더룸이나 쉼터 공간이 층별로 이제 차별적으로 좀 들어갔고요. 예. 색상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명이 굉장히 밝아지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런 화장실이 다 공급이 되려면 예산이 관건일 텐데 네, 그 문제는 해결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이게 고치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예. 아주 한 20년 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배관까지 다 뜯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고요. 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서 4년간 대대적으로 이제 화장실 이제 개설해 나갈 작정인데요. 예. 서울 시내 초등고등학교 학교의 절반 정도 되는 한 670개 정도 예. 이렇게 학교를 저희가 개선하는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물론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 여러 기업에서 벌써부터 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오고 계시고요. 어떤 기업은 바로 지금 투자 금액까지 지금 제시하는 지금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뜻 있는 시민들하고 그리고 기업들하고 함께 이것을 범시민 운동으로 좀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정책 담당관 김영성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살다가 보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는 것을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남의 일에 흥야흥야 한다라는 속담은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일에 흥야흥야 한다도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와 같은 의미의 속담입니다. 속담에 쓰인 흥야흥야는 흥이야 항이야를 줄여 쓴 말로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속담도 좋지만 재밌는 우리말 속담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감시하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경 예산 필요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경기 회복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시사한 발언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부가 뭐 다양한 정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분명히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 회복에 좋은 영향이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뭐 물론 현재의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좀 푸는 방식의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정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기도 하고 국방에 돈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 외에 이제 주로 이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죠. 건설과 관련된 정책이 되기도 하겠고, 내지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현금을 좀 지급하는 방식이 이미 예전에도 추경 때 정책으로 선택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민간이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이제 경기로 활성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죠. 네. 한국은행 총재의 그런 발언 이후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몇 년간 예상보다 나라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올해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증세 정책을 채택을 하거나 하는 움직임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은 총재의 발언이 정부에게는 하나의 고민을 안겨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추경 예산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출을 추가로 확대하는 추가 예산과 지출 내역을 이제 변경하는 경정 예산을 합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추경 예산은 주로 이제 지출을 확대하는 추가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지출 내역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었습니까? IMF 시절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빚을 내는 방법보다 이제 이 줄어들 세수량을 어떻게 하면 좀 축소할 수 있을지를 정책 방향으로 삼았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빚을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면세나 감면 대상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임금을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경비 등을 절약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하기도 했고, 이제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효과가 없는 사업의 경우는 축소를 하고 사업의 추진 시기에 따라서 투자를 집중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추경 예산이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과감하게 사업을 삭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오히려 그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하고 집중하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군요. 외환위기 이후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겠죠? 해마다 다양한 이유로 추경이 편성되긴 했었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는 이제 태풍으로 인한 긴급재해 복구비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출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추경 규모는 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2조 원에서 5조 원 내에서 편성이 되곤 했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규모가 꽤 큰 추경 예산이 편성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IMF와는 또 조금 다르게 국제금융 위기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친 영향도 꽤 컸는데요. 그래서 2009년에 흔히 말하는 이 슈퍼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28조 원을 넘었으니까요. 그 당시 예산이 300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 당시 예산안의 10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조정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현 정부 들어서도 추경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죠? 2013년에도 이제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네. 17조 3천억 원 가량의 추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세수가 조금 덜 거칠 거를 예상을 해서 세입의 예상액을 12조 원 가까이 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출은 5조 3천억 원 정도를 늘렸는데요. 이 세입을 숫자로 바꿨다고 해서 그만큼 지출을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것을 모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 추경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상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로 예산을 저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예산에 절감하는 정책이 더해지면 그만큼 또 국가의 살림살이는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돈을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좀 쓰고요. 일부는 남겨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추경 예산은 이런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예. 만약에 올해도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또다시 빚을 내는 방식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 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만큼 세금도 덜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수결손액이 4년간 20조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6조 원 가량이 덜 거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런 재정 상황일 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면 당연히 그 방식은 국채로 발행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고요. 뭐 그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2009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또한 나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 부정적으로만 추경 예산을 볼 수는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긍정적인 경제가 활성화된다거나 하는 효과들을 그 기대를 하고 정부도 이제 추경을 항상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 얼마 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봐도 2013년에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이제 GDP나 물가 상승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하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처음엔 의자 하나만 챙겨오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무심코 따라온 거였는데 처음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추억과 우정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9819, 8719 이렇게 두 분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